안녕하십니까, 민성원입니다. 이번 수능 결과 아주 재밌게 나왔는데요. 수능 만점자 1명, 국어 만점자 28명, 수학 2702명 만점. 이것이 숫자로 표현된 이번 수능의 결과입니다. 국어 만점자의 표준 점수는 149점, 1등급 커트라인은 131점으로 점수 차이가 18점이었고요. 수학 만점자의 경우는 표준 점수가 147점, 1등급 커트라인은 137점으로서 점수 차이는 10점이었습니다. 수학과 국어 모두 어려웠지만 수학보다 국어가 더 어려워서 변별력이 있었고요. 최상위권의 학생들의 경우 국어에 의해서 입시의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번 수능 분석 영상에서 저는 국어가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국어 만점자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전과목 만점자 숫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요번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풀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점자가 나온다면 이과보다는 문과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문과 학생 중에서도 경제 동아리나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이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제 지문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이죠. 제 예상이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어를 가르치니까 제가 문제를 한 2시 넘어서 한번 풀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인터넷에 나오는 기사를 보고서 깜짝 놀란 게, 내가 실력이 없어진 건가?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왔던 수능과 비교했을 때 가장 어려웠을 수 있었던, 오히려 그 물리 지문이 나왔던 2019년도 수능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울 수 있었던 게, 2019년 수능은 그 한 문제만 심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 한두 문제만. 근데 이번에는 그 세 지문 정도가 아주 난해한 정도로 나왔고, 그거 이외에도 한 6지문, 추가로 세 지문 정도는, 이거는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겠구나. 그 세 지문은 아예 풀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기 때문에, 놀랐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제 예측하고 맞게 나왔네요. 저는 요번에 국어 만점자 숫자가 몇 명이 나올지 이게 굉장히 저는, 관심 포인트입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하고 올해 봤던,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이렇게 보면 만점자 숫자가 국어가 10명대 단위였거든요. 이런 일이 수능에서도 혹시 벌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예상됩니다만, 그래도 국어 만점자 숫자가 굉장히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요번에 지문이 그 기술 지문도 하나 어려웠지만, 그 기술 지문이라고 해서 그 지문이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포함되는 영역은 아니어서 이과 학생이라고 딱히 유리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철학 지문하고 경제 지문은 그 학교 동아리에서 경제 동아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윤리와 사상 같은 과목을 들었던 친구들은 한두 번쯤은 들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수능에서 경제학 선택하는 친구들은 한 번쯤은 들었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그러면, 요번에 전국에서 만점자가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만점자의 숫자는 국어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물리 지문이 나왔을 때, 이과 학생 만점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구벌류라고, 우리 구다은 선생님 친동생이 이제 전국 만점을 받아서 이과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물리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문과 만점자보다는 이과 만점자가 많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BIS 비율, 즉 경제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문과 만점자가 더 많았어요. 요번에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면,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과 만점자보다는 문과 만점자가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수능에서 유일한 전과목 만점자는 김선우 씨라고 합니다. 김선우 씨는 고려대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반수생이고요. 이번 수능에서 경제와 서예 문화를 선택한 문과생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만점자가 한 명밖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수학이나 탐구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어 만점자가 28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국어에서 왜 만점자가 28명밖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문학 때문이었을까요? 문법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독서 영역에서 고난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대학 입시 당락이 4문제에서 5문제의 고난도 국어 비문학 문제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의과대학을 가고 싶다면, 서울대학을 가고 싶다면, 스카이를 가고 싶다면, 최상위권 학과를 가고 싶다면 이제는 국어 비문학 독서의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등한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했죠. 인강도 듣고 학원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만점자가 28명밖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금까지의 공부 방법으로는 국어, 비문학,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꾸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문과나 이과를 떠나서 최상위권 학생이나 정시로 최상위권에 도전하는 학생이라면 국어 영역 만점을 위해서 비문학 독서 공부 방법을 바꾸셔야 하고요. 공부 시간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복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국어 비문학만큼은 저에게 맡겨주시면 실력 향상시켜 드릴 거고요. 고득점을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국어와 수학 영역만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는 다음 주 엄마학교에서 탐구 영역을 포함한 더 자세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과목 선택이나 어떻게 그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야 되는지 전략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